안녕하세요. 장동원 메레스탁의 시장입니다. 4월 22일 화요일 증시 마감 시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스피는 2486.64포인트 0.07% 약보합 마감했습니다. 한국과 미국의 관세 협상을 앞두고 경계감 등 관망 심리가 강하면서 외국인 순매도가 경계감 속에 외국인이 2425 순매도하면서 코스피는 약보합으로 마감하는 모습입니다. 반면에 기관은 106억을 순매수했습니다. 코스닥은 716.12포인트 0.09% 개인이 순매수하면 상승 마감했습니다. 외국인은 112억을 순매도하였습니다. 뚜렷한 방향성은 부재하나 이번 주 관세 협상의 시작에 대한 기대감이 유효한 상황이면서 외국인 순매도가 지속이나 매도액은 대폭 축소된 상황이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420.60원 0.110% 하락이었습니다. 미국 관세 불확실성에 이어 연준의 신뢰성이 훼손되고 통화정책마저 불안정해지는 상황이 우려하며 달러 자산 신뢰도 약화 속에 저가 매수가 유입되면서 원달러 환율은 소폭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테마 시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온실가스 탄소 포집 활용 저장 CCUS 관련 종목들의 강세가 두드러졌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 후보가 온실가스 감축 탈플라스틱 공약 소식이 나오면서 에코바이오, 그린케미칼, 캠프로스, 엔코아이, 에코프로HN 등 온실가스 탄소 매출권 탄소 포집 활용 저장 관련 종목들이 상승했습니다.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가 탈플라스틱 선도국가로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후보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 같은 기후환경 정책을 발표하고 2028년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 유치로 K-이니셔티브를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고 2035년 이후 로드맵도 빠르게 재정립하겠다며 2028년 제33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유치로 환경 분야에서도 K-이니셔티브를 만들겠다고 언급했습니다. 특히 온실가스 감축으로 기후악당 국가라는 오명을 벗겠다며 우리 환경을 지키기 위해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국가 차원의 탈플라스틱 노드맵을 수립하겠다며 중장기적으로 바이오 플라스틱 산업을 전력 육성하고 소비자 수리권 보장으로 생활 속 자원순환 경제를 만들겠다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2040년까지 석탄 발전을 폐쇄하고 전기차 보급 확대로 미세먼지를 획기적으로 줄이겠다고 밝혔으며 일본, 중국 등 주변국과 미세먼지 저감 위해 협력하겠다면서 한반도 생물 다양성을 회복하고 지키겠다고 언급했습니다. 미국이 동남아 우회하는 이 중국 태양광 제품 폭탄 관세 부과에 따른 반사수혜 기대감에 태양광 업체들이 강세를 보였는데요. SDN, S에너지, 신성ENG, 파루, 태명에너지, H현에너지솔루션 등 태양광 관련 종목들이 상승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22일 동남아시아 4개국에서 수입되는 태양광 제품에 대해서 반덤핑 관세 AD와 상계 관세 CVD를 부과하기로 최종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 상무부는 홈페이지를 통해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태국, 베트남 등 이 동남아 4개국에서 생산된 태양광 셀과 모듈에 대한 AD, CVD, 반덤핑 관세와 상계 관세 조정이라고 발표했으며 각 국가와 회사에 14에서 3,500%의 14%에서 3,500%의 반덤핑 관세와 상계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말레이시아 국량을 둔 중국 최대 태양광 모듈 제조사인 진코솔라는 반덤핑 관세 6.1%, 상계 관세 38.38%를 합쳐서 총 44.4%의 관세를 맡게 됐고, 또 다른 태양광 업체인 트리나솔라 태국에 있는 트리나솔라는 이 IA 솔라 베트남에 있는 이 중국 태양광 업체 각각 트리나솔라는 375.19%, IA 솔라는 333.43%의 관세가 전해정했습니다. 캄보디아에 위치한 후넌솔라 등 이 기업에서는 무려 3,529.33%의 관세가 부과됐습니다. 반면 말레이시아의 태양광 셀 공장이 있는 하나큐셀의 관세율은 14.64%로 결정했습니다. 이어서 하나큐셀 등 국내 업체들의 반사수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울러 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 후보가 온실가스 감축, 탈플라스틱 공약 등을 밝히면서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기대감도 부각되고 있습니다.
전남 신안에 국내 최대 해상 풍력 발전단지를 조성한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풍력 종목들이 반응이 나왔습니다. SK 이터닉스, 대명에너지, 유니슨, 동국 SNC, 우린 PTS, CS 베어링 등 풍력 관련 종목들이 상승했고, 특히 SK 이터닉스는 미국의 ESS 사업 진출을 목적으로 174.4억 원 규모의 그리드 플렉스 주식 신규 취득 결정도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신재생에너지 정책 심의의 심의 의결을 거쳐서 전남 신안 해상풍력발전산업을 신재생에너지 직접화 단지로 지정 공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민자 20조 원을 투입해서 10개 해상풍력단지를 조성하는 것이 사업의 골자이고, 이 해상풍력발전단지의 설비 용량은 3.2기가와트로 원자력 발전 3기와 맞먹는 규모입니다. 단일 단지 기준으로는 아시아 태평양 최대 규모이고 전세계 기준으로도 이 규모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한편 전남은 대규모 발전단지 조성을 위해 송전선로가 지나는 지역 주민을 포함한 전력개통협의체를 구성해 송변전설비 구축에 나설 계획이고, 하부 구조물, 타워, 케이블 등 해상풍력 연관기업을 유치하고 목포 신항을 포함한 인근 지역에 해상풍력 기자재 산업 클러스터를 만들겠다고 청사진도 제시했습니다. 또한 이후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 후보가 온실가스 감축 탈플라스틱 공약 등을 밝힌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기대감도 부각되는 모습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 후보가 전북의 스마트팜 밸리 방문 예정 소식이 나오면서 농업 관련 종목들이 상승했는데요. 우듬지팜, 우린 PTS, 대동, 그린플러스가 상승했습니다. 또 그린플러스는 첨단 온실 전문 업체인데요. 스마트팜 사업을 영위하면서 그린플러스도 시장에서 부각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가 4월 24일, 25일 광주, 전남, 전북 등 호남 지역을 순회하며 구체적인 공약을 제시할 계획인데, 이 전북 김제 스마트팜 혁신매를 찾아 첨단 농업의 중심지로 발전시키기 위한 계획을 밝힐 예정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번 행보는 전북 지역의 표시를 먹기 위해서 스마트팜 등 첨단 농업을 육성하기 위한 정책적인 발언이 기대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크라이나 재건 건설기기가 반응이 나왔는데요. 푸틴이 개전 후 처음으로 우크라이나와 직접 대화 제안을 소식이 나오면서 대동기업, SG, SY 스틸텍, 유신, 전진건설 로봇, 데모 등 우크라이나 재건 건설 관련 종목들이 상승했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양자회담이 열려 있다고 21일 현지 시간에 밝혔습니다. 푸틴 대통령이 국영TV와 인터뷰에서 우리는 항상 어떠한 평화 이니셔티브에 대해서든 긍정적인 태도를 갖고 있다고 말해왔고, 우크라이나 정권 대표들도 같은 생각을 갖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회견 이후 드미트리 크릴민국 대변인은 푸틴 대통령이 양자간 포함해 민간인을 공격하지 않는 문제를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고, 이는 우크라이나 측과의 협상과 논의를 염두에 둔 것이라며 푸틴 대통령의 대화 제안을 확인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정권 교체를 요구하던 푸틴 대통령이 양자회담을 제안한 것이 전쟁 발발 후 처음인데,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도 푸틴 대통령의 제안에 직접적으로 답하지는 않았으나 수용의 뜻을 내비쳤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 우크라이나가 최소한 민간인 공격은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고, 우리는 러시아로부터 명확한 답변을 기대하고 있으며 이를 달성하기 위한 어떠한 대화에도 준비되어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엔비디아가 주가가 100달러 선이 붕괴되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2.1% 급락하면서 반도체 간 종목들도 우리나라 반도체 종목들이 하락을 했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한미반도체, 에이징랜드, ST, 넷스틴, 마이크로투나노,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덕산 테크노피아 등, 또한 주성엔지니어링 등 반도체 관련 종목도 하락을 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제롬 파월 연준의 의장을 연일 트럼프가 압박을 하면서 중앙은행의 독립성과 달러 지위에 대한 의구심이 커진 영향으로 3대 지수 모두 급락을 했는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급락을 했습니다. 2.10% 하락하면서 3,750.91달러에 마감했습니다. 엔비디아는 4.51%, AMD 2.22%, 브로드컴 2.80%, 마이크론 2.299% 등 대부분 반도체들이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로이터 통신이 21일 소식통을 이용해서 중국 화웨이가 중국 고객용으로 910C 그래픽 처리 장치를 대량 출하할 계획이라고 밝힌 가운데, 엔비디아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100달러 선이 붕괴가 됐습니다. 최근 트럼프 행정부가 엔비디아 중국을 위해 맞춤 제작한 H20 반도체 수출을 제한했으며, 이에 따라 엔비디아는 대중 수출에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장동호 미래스탁 전화번호는 166-3797입니다. 하지만 자부심 압박 개정으로 인해 이 번호는 수신 및 작신이 거부되어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장동호 대표 유튜브 채널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고요. 알림 설정도 꼭 해두시기 바랍니다. 유튜브 채널 안에 보면 공유가 있습니다. 공유 소개 링크 많이 부탁드리고요. 오늘 시장 모든 분 고생 많으셨고 남은 시간 평안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